여러분, 속보입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을 4배 빠르게 망치고 있다. 는 연구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국내 저명한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바로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 어르신일수록 기억력 감퇴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노년 건강의 핵심 기전을 2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올해 45세 강민혁 박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노년의 염증과 질병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의 초점은 왜 어떤 어르신들은 90세에도 정정한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저는 노화 그 자체보다 노화를 가속하는 근본 원인을 추적해 왔습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깊이 몰두해 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연구 결과이자 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생각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만성 우울감이 찾아오면 뇌가 노화한 탓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 추적해온 수많은 어르신의 데이터는 놀라운 진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그 염증의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한국의 한 연구팀 결과는 이렇습니다. 초기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을 정밀 분석했더니 뇌 기능의 문제보다 무려 90% 이상에서 장내 환경의 심각한 불균형이 먼저 관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뇌로 가는 독성 물질 급행열차가 출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 염증은 마치 독성 연기처럼 온몸을 돌며 혈관을 타고 뇌까지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 미세한 염증 반응의 불꽃이 결국 기억력 감퇴, 만성적인 우울감, 더 나아가 노년층 인지 기능 저하 같은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염증과 노화의 시작점인 장을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늘 있던 단 한 가지 식품으로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생강은 장 염증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끈끈해진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세포까지 보호하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천연의 기전 활성화 물질입니다. 이 생강 활용법을 제가 직접 상담했던 72세 김영수 어르신께 적용했습니다. 어르신은 고질적인 만성 소화 불편과 함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강 활용을 석 달 실천하신 후 소화 불편이 사라짐과 동시에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정신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제게 감격하며 알려주셨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공감 질문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전날의 잠피로가 계속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림 증상이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쉽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셋째, 요즘 들어 중요한 이름이나 약속 같은 일들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까? 이 3가지 질문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에서 시작된 미세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강민혁 박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지금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생강 활용법과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장 건강 회복의 핵심 비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가까이서 상담했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처음에는 만성 소화불량,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등 각기 달라 보였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결국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장 염증이라는 거대한 뿌리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78세 박정숙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10년이 넘도록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달고 사셨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제가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파악해보니 장 염증을 유발하는 노년의 전형적인 5가지 원인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식습관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를 대충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으로 때우는 날이 잦으셨고 이는 장 속의 나쁜 세균들에게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꼴이었습니다. 나쁜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였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이 겹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벽을 얇은 휴지처럼 약화시켜 쉽게 손상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드셨던 소화 관련 물질과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물질들을 자주 드셨는데, 특히 일부 물질은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멸시켜 장벽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장내 좋은 균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입니다. 넷째,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였습니다. 70대 후반의 연세가 되니 장벽 세포를 새로 만드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약해진 장벽은 독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염증이 쉽게 생기는 환경이었습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니 장의 근육도 함께 게을러졌습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독소가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재흡수되어 염증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박 어르신의 장은 만성 염증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급격한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저는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뇌가 아픈 것은 뇌 자체의 문제 이전에 10년 넘게 고통받아온 장이 보낸 비상신호입니다. 장과 뇌는 고속도로처럼 연결된 굵은 신경 다발로 이어져 있으며 놀랍게도 그 신호의 90% 이상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보고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뇌는 10년간 지속적인 스트레스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어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올라가 뇌의 보호 장벽마저 뚫고 들어갔습니다. 뇌의 방어세포들은 이 독소를 적으로 착각하고 아군인 뇌세포까지 공격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은 장이 나빠지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산 공장이 멈춰버려 만성적인 우울감까지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장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노년의 활력과 인지 기능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 강민혁 박사도 노년 건강 연구를 위해 제 젊음을 바쳤지만 정작 제 삶을 파괴하는 만성 염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강의 치유력에 대해 연구자로서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제 나이 42세 때였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노년 신경과학회 발표를 앞두고 잠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수면, 끼니는 컵라면과 에너지 음료, 그리고 극심한 연구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연구를 하는 젊은 박사였지만 속으로는 만성적인 번아웃과 함께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뇌였습니다. 밤샘 작업 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복잡한 통계 수치나 실험 결과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장-뇌 연결 기전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가 입가에서 맴돌기만 할 뿐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자 저는 연구자로서의 제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제 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와 제 인지 기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강민혁, 내가 수많은 어르신께 만성 염증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정작 너의 장은 지금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느냐? 저는 그때부터 제가 연구해온 모든 데이터를 다시 처음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화학적인 치료 물질이 아닌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염증과 혈액순환 개선에 사용해왔고 무엇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천연의 기전 활성화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었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셧다운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제가 겪던 스트레스성 혈관 수축을 이완시키는 효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실험복을 벗고 연구자로서의 지식을 저 자신의 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생강을 활용한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자 만성적으로 느껴지던 속의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치 머릿속을 깨끗이 청소한 듯한 맑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42세 이전의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했습니다. 논문에 필요한 복잡한 수치들이 막힘없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고 저는 성공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생강의 치유력에 대한 학문적 확신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야 장염증과 뇌 건강 회복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는 제 20년 연구 경력과 저 자신의 몸을 통한 극적인 검증을 통해 얻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 연구와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제 생강이 어떻게 우리의 장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좌우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생강의 효능 중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은 바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염증 반응이라는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만성 염증이 되어 우리 몸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공격합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생화학적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염증을 만드는 공장 자체의 작동을 멈춰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은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80% 가까이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장염증에 대한 진저롤의 효과는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생강은 장벽을 감싸는 보호막을 더욱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벽을 얇은 천에 비유한다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툼하고 견고한 방화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장벽이 강화되면 원래는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될 나쁜 세균이나 독소가 혈관 속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장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 됩니다. 저를 찾아왔던 75세 이종철 어르신은 10년 넘게 만성적인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드셨죠. 어르신은 관절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물질에만 의존해 오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 이 통증이 시작되기 전 혹시 소화나 장의 불편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통증과 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15년 전부터 속이 늘 더부룩하고 변이 시원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장에서 시작된 만성염증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고리인 무릎 관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속 염증 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어르신께 복잡한 식이요법 대신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물질인 생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생강과 꿀을 섞은 청을 만들어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차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꿀은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면서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장벽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을 잡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생강꿀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이 어르신은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박사님,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게다가 소화가 너무 편안해져서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잠을 깊이 잡니다. 이 어르신의 혈액 검사를 다시 진행했을 때 만성 염증 수치가 3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종철 어르신의 경험은 제게 다시 한번 장염증이 해결되면 온몸의 만성 염증이 가라앉는다는 학문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장이 튼튼해지니 독소가 새어나가지 않고 진저롤이 염증 공장을 멈추게 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생강의 항염 작용을 여러분의 장 건강에 적용하는 실행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의 생강꿀차입니다.
장이 깨어나는 아침 시간, 공복에 생강의 진저로를 가장 먼저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 10g을 얇게 썰어 꿀 200g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3일 정도 숙성시켜 생강청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200ml에 생강청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염증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둘째, 식사 시 생강 초절임 곁들이기입니다. 고기나 생선 요리를 드실 때 생강 초절임을 3조각에서 5조각 정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강의 항균 효과가 음식물 소화를 돕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소에 대한 장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생강 대추차로 장벽 보강하기입니다. 저녁에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인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는 기혈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생강의 염증 억제와 대추의 온기를 더해 장벽을 밤새 튼튼하게 보강해줍니다. 특히 수종 냉증이 있는 어르신께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조심할 점도 있어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 얼굴이 잘 붉어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또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속이 자주 쓰린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g 이하의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생강을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기간 피를 묽게 하는 물질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생강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겹쳐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생강의 두 번째 핵심 효능, 바로 혈액순환 개선을 통한 뇌 기능 보호 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염증이 뇌를 공격하는 통로가 염증 물질이 담긴 혈액이라면 생강은 이 고속도로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넓혀주는 첨단 기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섭취하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강 속 활성 성분이 작용하여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해 좁아지고 탄력을 잃었던 혈관을 넓혀주고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막혔던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효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은 점도가 높아져 끈끈하게 뭉치기 쉽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배달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인지 기능 저하나 만성 피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강은 이 끈끈한 피가 뭉치는 것, 즉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을 넓히고 피를 맑게 하여 뇌세포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만족할 만큼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석 달간 생강을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 기억력을 측정하는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상승했다는 결과는 바로 이 혈류 개선 효과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것입니다. 게다가 생강은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생강 속 항산화 물질들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나쁜 물질인 활성산소를 청소해줍니다. 뇌세포는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한데 생강은 마치 뇌세포에 방청 코팅을 하는 것처럼 보호막을 형성하여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쓰레기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69세 김미숙 어르신은 3년 가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무기력증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하셨죠. 자녀분들은 심리적인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근본적인 활력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과 상담했을 때 어르신은 늘 손발이 차갑고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혈액순환 장애와 행복 호르몬 생산 저하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장이 차갑고 기능이 떨어지니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5%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니 온몸이 무기력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김미숙 어르신께 생강과 대추 조합을 적극 권했습니다. 생강이 혈관을 넓혀주고 대추가 기혈순환을 도우며 몸의 온도를 높여 장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드시도록 했죠. 김미숙 어르신은 석 달 동안 이 생강 대추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4주가 지나자 어르신은 밤잠을 잘 이루기 시작했다고 제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깊은 숙면이 가능해졌고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기력감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어르신의 얼굴에는 전에 찾아볼 수 없던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사님, 이제 매일이 활기찹니다.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는데 지금은 노인 대학도 다니고 손자들과도 즐겁게 보냅니다. 몸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김미숙 어르신의 경험은 제게 따뜻한 혈액순환이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건강까지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42세 때 겪었던 극심한 번아웃 위기 상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저는 연구 발표를 앞두고 제 생애 가장 큰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장은 완전히 망가졌고 그 결과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에는 온통 뒤죽박죽된 메모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외워온 핵심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혼동되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자 저는 연구자로서의 제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께 장과 뇌의 연결을 설파했지만 정작 제 뇌는 산소와 영양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발견한 생강의 효능을 저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생강꿀차뿐만 아니라 점심에는 생강과 등 푸른 생선을 함께 먹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뇌세포의 핵심 재료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생선구이를 할 때마다 얇게 썬 생강을 함께 곁들여 먹었고 저녁 식후에는 생강과 레몬을 섞은 디톡스 워터를 마셨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여 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더욱 강력하게 청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 저를 짓누르던 뇌의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복잡한 수치와 이론들이 다시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고 저는 성공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제 혈관을 뚫어 뇌에 산소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인지 기능과 연구자로서의 생명력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동시에 피가 끈끈하게 뭉치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긍정적인 효능이지만 이미 피를 묽게 하는 다른 종류의 기능성 물질이나 영양 성분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의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기존 복용 물질의 효과와 겹쳐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이자 장 건강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장내 유익균 증식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이해해야 이 효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 생태계의 균형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생태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좋은 균이 잘 자라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균은 농작물이고 생강은 이 농작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황금 비료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4주간 섭취한 사람은 장 속 좋은 균의 비율이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 장내 환경에 세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장벽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합니다. 마치 장벽에 보호물질을 발라 금이 가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독소가 혈관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둘째, 좋은 균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쁜 균이 살 공간이 없어집니다. 나쁜 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와 가스 생성이 줄어들어 속이 편안해지고 염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셋째, 좋은 균은 과도한 염증 반응은 억제하면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꼭 필요한 면역 기능은 오히려 높여줍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내 생태계의 복원은 면역력 강화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음식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 부패하면서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생강은 이것을 빨리 내보내 염증 발생을 예방합니다.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30%까지 빠르게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78세 박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석 달간의 생강 활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먼저 아침 공복으로 생강과 꿀을 재워 만든 생강꿀차 한 잔을 드세요.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해줍니다. 다음은 저녁 식후에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인 생강 대추차 한 잔을 드세요. 수족 냉증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장벽 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등 푸른 생선 요리에 생강 초절임을 곁들여 드세요. 비린 맛을 잡아주면서 뇌 건강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킵니다.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더부룩했던 속이 가벼워지고 변의 형태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4주가 되었을 때 어르신은 밤에도 깊은 잠을 잡니다. 잠만 잘 자도 살 것 같아요.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깊은 숙면이 가능해졌고 잠을 잘 자니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억력의 회복이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던 일은 완전히 사라졌고 며칠 전 일은 물론 옛날 이야기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수치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어르신의 만성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확실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 분석 결과 이전에 판을 치던 나쁜 균 대신 유익균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이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강이 어르신의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었고 그 결과 염증이 사라지니 뇌도 따라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박정숙 어르신의 사례는 장부터 지켜야 뇌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제 연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강의 유익균 증식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다양한 노년 건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강과 팥뿌리 조합입니다. 대파의 뿌리 부분을 한약에서는 총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팥뿌리는 추위로 인한 두통을 완화하고 땀을 내서 감기를 치료하는 천연 약재입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 한 조각과 팥뿌리 4개에서 5개를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끓여서 따뜻하게 드십시오.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초기 감기를 잡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무조합입니다. 옛말에도 저녁에 침상에 오를 때 물을 먹고 아침에 침상에서 내려올 때 생강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여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께 좋습니다. 무즙을 내서 생강청 한 숟가락과 섞어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생강청과 무즙을 섞어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장 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과 계피 조합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이 둘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혈액순환이 극대화됩니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어르신께 이 조합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계피 한두 조각을 함께 넣어 드세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생강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기를 동하게 하기 때문에 밤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기운이 수렴되어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생강이 기운을 위로 올리면 잠을 설치거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이 주는 활력과 소화 촉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침 식전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면증 경향이 있거나 평소 잠이 얕은 어르신께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장에 담석이 있으신 분은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내 생태계의 황금률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장 염증이 어떻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강이라는 천연의 재료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은 우리 몸의 사령부이자 면역 공장이며 뇌와 직접 소통하는 제2의 뇌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영양성분 섭취, 그리고 노화는 장벽에 구멍을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를 공격하여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 심지어 노년층 인지 기능 저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 강민혁도 40대 초반의 연구자로서의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를 겪었지만 작은 실천으로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생강은 강력한 진저롤 성분으로 염증의 불을 끄고 혈관을 넓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벽을 철옹성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장 염증의 5가지 주범과 생강이 가진 3가지 기적적인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생강은 진저롤을 통해 염증 공장을 멈추고 장벽을 보호합니다. 둘째, 생강은 혈관을 넓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셋째, 생강은 장내 유익균을 60% 이상 늘리는 황금 비료 역할을 합니다. 황금 조합은 꿀, 대추, 레몬 등 푸른 생선은 기본 조합이며 초기 감기에는 팥뿌리, 소화와 변비에는 물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실천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 생강은 10g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활력이 필요한 아침에 드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숙면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생강꿀차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에서 깬 장에 가장 먼저 생강의 진저롤과 꿀의 유익균 먹이를 선물하십시오. 위장이 깨어나고 하루 종일 소화가 편안해지며 맑은 피가 뇌로 공급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 건강 회복의 첫걸음이자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박정숙 어르신, 이종철 어르신, 김미숙 어르신, 그리고 저 강민혁 박사까지 우리 모두는 생강이라는 작은 천연의 선물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장내 미생물을 통한 숙면 유도 비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생강 조합 중에서 여러분의 현재 몸 상태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조합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생강꿀차입니까? 아니면 혈액순환을 위한 생강대추차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강 실천 후기를 기다리겠습니다.